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도 어제 계속으로 미국 대선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10일에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첫 토론이 미국 ABC 방송사 진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토론 양측이 토론 규칙에 모두 합의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말라가 다시 입장을 바꾸어 토론 전반에 양측 모두 마이크를 시종 오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아직 합의가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토론에 나오지 않고 싶다고 위협까지 할 정도로 마이크 오픈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이 트럼프에게는 1대1의 하늘이 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는 드디어 트럼프가 좌파 우파 나뉘지 않은 모든 미국민들 앞에서 자신만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바이든이 경선에서 물러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토론 중에 바이든의 여러 표현들이 좋지 않았던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었죠. 솔직히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39일이라는 한 달도 더 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한 적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언론이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일부러 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녀 자신의 향후 정책에 대해 가능한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카말라가 드디어 CNN과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만 그녀 혼자가 아닌 자신의 인터뷰에 부통령 후보를 대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카말라 해리스가 자신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앵커의 질문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흑기사로 함께한 부통령 후보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것입니다. 바디랭귀지 연구 전문가 한 분이 이번 해리스의 인터뷰를 보고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카말라의 바디랭귀지 전체가 자신감 부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형상감 역시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바디랭귀지 연구 전문가는 카말라는 인터뷰 도중에 수시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고 기자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본인의 말에 전혀 자신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카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시로 부통령 후보의 표정을 살피곤 하였습니다. 마치 부통령 후보로부터 자신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신호를 원하는 듯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말라의 목소리 톤이나 눈빛 그리고 머리 위치며 부통령 후보를 자주 보고 눈맞춤하는 일련의 바디랭귀지는 그녀가 실제로 자신에 대해 매우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바디랭귀지 전문가는 앵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망설일 때면 그녀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뒤엉켜 어느 부분을 꺼내 들어야 앵커나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지 스스로 머릿속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암튼 카말라가 말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매우 모호합니다. 심지어는 가끔 말을 주저하기도 하였고요. 어떤 질문에는 아예 건너뛰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앵커가 당신은 도대체 인도인입니까? 아니면 흑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는 인도 흑인 혼혈입니다. 하지만 전에 카말라가 상원으로 진출할 때 그녀는 인도인 신분으로 등장했고 현재는 또 자신을 흑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앵커가 카말라에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아예 다음 질문요 하고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 10일에 있을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카말라의 기존 정책에 대해 폭격할 것입니다. 카말라 역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반드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3년 반 동안 카말라는 줄곧 부통령으로서 바이든과 함께 집권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국 국경 위기라든가 그리고 그린 에너지 문제며 현재 심각한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결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경제 인플레이션과 국경 위기에 대해 트럼프는 아마 카말라의 폭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카말라는 자신이 여태 옹호하고 수호해오던 정책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듯합니다. 이를테면 국경 문제에서 그녀는 여태 국경장벽 건설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다가 지금은 문득 국경장벽은 완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확실히 의문입니다. 때문에 9월 10일에 있을 두 정당 후보들 토론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양당의 정책과 노선이 어느 정도 확실히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9월 10일에 진행하는 토론 규칙을 양측이 모두 합의가 끝나고 나서 카말라가 문득 토론 전반 과정에 양측 마이크가 모두 오픈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다혈질적 성격으로 그의 연설이나 토론 형상이 그리 매너 있고 젠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있은 바이든과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이든이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계속해서 바이든 이야기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쁜 태도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는 아마도 트럼프의 이와 같이 토론장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적 단점을 활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항상 오픈 상태에서 양측이 논의 중에 트럼프가 혹여 성격상 자제 못하고 카말라에 대해 인신공격 같은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정책적인 토론에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트럼프의 성격에 대한 우려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정책 토론은 그 성질이 희석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민주당의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다혈질인 트럼프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를 끄든 켜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통제하고 카말라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 토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선거 전략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이제는 정계에 들어선 지 이미 짧지 않은 시간들 속에 연마되어 있고, 더욱이는 지난번 총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가 카말라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공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다 해도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 태도는 아마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모든 걸 떠나서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물러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는 그가 미국민 전체에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당 토론과 번외로 한 가지 소식입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트럼프 법무팀이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입막음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 사면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방법원으로 이송될 경우 대통령 시절에 행한 일들이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요구사항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송을 신청한다 해서 뉴욕주에서 연방법원으로 올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간적으로 맨하튼 남구법원의 최종 판결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최종 판결은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맨하튼 지방검찰청도 트럼프의 이와 같은 신청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아 아마도 트럼프의 최종 판결 결과가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암튼 9월 10일에 있을 양당 후보의 토론은 두 후보의 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